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녹화 시점으로 지난주였죠. 12월 2일 날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던 날 포르투갈을 이제 새벽까지 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SNS를 켰는데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데 유독 한 피아니스트의 얼굴이 계속 뜨더라고요. 누군가 하니 피아니스트 윈튼 켈리인데 윈튼 켈리의 생일이었대요. 12월 2일이. 돌아가신 지는 몇십 년이 지난 분이지만 71년에 만 39살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사진 이제 생일을 축하한다는 팬들의 어떤 그런 포스팅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윈튼 켈리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과 동갑내기예요. 이 동갑내기 두 분 소니 클락과 윈튼 켈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데 윈튼 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윈튼 켈리는 그 뭐 블루스에 기반한, 그렇죠. 블루스에 기반한 아주 리듬감 넘치는 솔로 스타일, 특히 발라드에서 아주 따뜻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그런 피아니스트로 유명한데요. 그가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있을 때 마일스 데이비스가 윈튼 켈리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퀸텟 시절이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시절. 그렇죠. 그 무대에서 내려와갖고 윈튼 켈리 피아노를 이렇게 듣다가 다시 올라가고 유명한 얘기야. 그런 분인데 오늘은 윈튼 켈리의 되게 따뜻하고 좀 계절이니만큼 아주 서정적인 피아노 한 5곡을 모아봤습니다. 31년생이고 7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만 40년을 살고 사망했는데 31년도에 뉴욕에서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어려서부터 뭐 모든 분들이 그랬지만 신동이었죠. 12살부터 거의 프로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16살에는 어떤 R&B 밴드에서 넘버원 히트곡의 피아노를 쳐서 또 유명해졌고요. 19살 때는 이미 블루노트에서 개인 리더작 피아노 트리오 앨범을 낼 정도로 10대 때부터 성공한 케이스이죠. 그 다음에는 뭐 다이나 워싱턴의 반주자 그리고 디지 길레스피 밴드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즈판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윈튼 켈리 하면은 그 한마디예요. 마일스 데이비스와 캐논볼 애들리가 제일 사랑한 피아니스트. 그렇죠. 사랑한 피아니스트라고 했어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들어가게 된 일화가 또 유명하죠. 그 전에 피아니스트였던 레드 갈란드가 마약하고 맨날 연습이든 공연이든 늦고 하니까 어느 날 윈튼 켈리 피아노를 듣고 레드 갈란드한테 이제부터 나오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했다고. 네. 모든 이런 레전드 피아니스트들이 후배들한테 영향을 끼치지만 치코리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브래드 멜다우 이런 피아니스트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트럼펫터 윈튼 마샬리스의 이름이 윈튼이잖아요. 윈튼 마샬리스 아버지가 앨리스 마샬리스라고 피아니스트인데 윈튼 켈리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그래? 예, 그 윈튼이 그 윈튼인 거죠. 그 옥자들은 뭐 평론가들은 되게 저평가받은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상대적으로 39살에 한참 활동하다 돌아가셨고 이분도 뭐 마약이나 술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저평가됐다는 평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리더작에서의 어떤 돌출되는 어떤 활동보다는 사이드맨으로만 쭉 많이 이렇게 그 사이드맨 연주들이 또 좋은 연주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곡은 그의 첫 번째 리더작 19살 때 블루노트를 통해서 나왔다는 앨범인데요. 피아노 인터프리테이션스라는 앨범이고 그중에 Crazy He Calls Me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만 19살에 블루노트에서 앨범을 낼 정도면은 블루노트의 사장이자 대표 프로듀서인 알프레드 라이온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베이시스트 오스카 페티포드, 프랭클린 스키트, 드러머 리 에이브럼스와 트리오로 연주한 곡들로 쭉 채워져 있는데 제가 고른 곡 Crazy He Calls Me는 노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여자가 화자인데 당신이 산을 옮기라고 하면 나는 산을 옮길 거야 하는 아주 그냥 저돌적인 가사 사랑 이야기인데 당시 시대에 맞지 않는 굉장히 저돌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 화자의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19살짜리 윈튼 켈리는 그거를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이게 51년도 연주인데 뭐 그 당시 연주들을 많이 듣지만 이 녹음은 굉장히 이렇게 카메라 영상으로 따지자면 어떤 필터가 씌워진 듯한 약간 되게 고풍적인 녹음 상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이게 과연 19살짜리가 발라드를 연주를 하는데 자기 색깔이 이렇게 묻어나는 연주가 19살짜리한테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연주여서 첫 번째로 선곡을 해봤고요. 두 번째 윈튼 켈리의 서정성 맛볼 수 있는 연주로 준비한 거는 이게 되게 부드럽게 스윙하는 곡인데요. 윈튼 켈리가 59년도에 개인 앨범 리더작 낸 거 중에 켈리 블루라는 앨범이 있는데 대표 앨범인데 그 앨범 중에서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라는 스탠다드를 골라왔는데 그의 리더작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앨범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59년이면은 윈튼 켈리가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가장 히트한 앨범인 카인드 오브 블루에서 빌 에반스가 거의 모든 곡에 피아노를 치지만 블루스에 기반한 프레디 프릴로더라는 곡은 이 윈튼 켈리가 가입하자마자 그 한 곡은 피아노를 쳐서 대표 연주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켈리 블루라는 앨범이 비슷한 시기에 개인의 리더작으로 녹음이 된 거고요. 앨범을 살펴보면은 두 곡은 섹스텟 구성이에요. 베니 골슨, 넷 애덜리, 바비 제스퍼 이런 관악기 주자들과 한 곡이 있고 나머지 곡들은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된 곡들인데 그 피아노 이제 윈튼 켈리 피아노 트리오라고 나중에 60년대를 함께 활동하게 되는 그 유명한 베이시스트 폴 챔버스, 지미 컵 이렇게 세 명이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앨범에서 나머지 네 곡을 이들의 피아노 트리오로 채워져 있는데 딱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거예요. 발라드도 부드럽게 스윙하는구나. 그런 스윙감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연주여서 따뜻하고 부드러움과 함께 기분 좋게 스윙하는 아주 감칠맛 나는 연주가 있어서 두 번째로 한번 골라봤고요. 세 번째로 고른 곡은 그 한 해 전인 58년도 피아노라는 앨범에서 Don't Explain 빌리 홀리데이 작곡으로 유명한 빌리 홀리데이 보컬이 아니면 이 노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곡인데 이 윈튼 켈리의 58년 연주가 너무너무 좋아서 한번 골라봤는데 58년도 1월에 녹음을 했고요. 베이시스트는 폴 챔버스, 드럼은 필리조 존스. 필리조 존스네 이거는 정말 들었니? 예. 케니 버렐이 기타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돈 익스플레인은 빌리 홀리데이가 자신의 바람피는 남편한테 더 이상 설명하지 마. 그 뭐 와이셔츠에 입술 립스틱 자국 묻히고 들어왔는데 됐으니까 설명하지 마. 뭐 그런 어떤 여성으로서의 아픔을 노래한 거잖아요. 근데 윈튼 켈리는 역시나 너무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이 앨범에서 케니 버렐의 기타는 윈튼 켈리와 톤을 정확히 맞춰갖고 그 윈튼 켈리의 아름다운 멜로디에 지지 않는 시작도 기타로 하는데 이 Don't Explain이라는 곡의 인스트루멘털 버전에서는 아마 가장 훌륭한 버전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버전이어서 그 allmusic.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앨범에 대한 리뷰를 요번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유연한 윈튼 켈리의 피아노는 어떻게 재즈가 보여져야 되고 들려야 되는지를 조용하게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윈튼 켈리의 피아노는 그 얼마나 불세출의 레전드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던 시절이었겠어요. 근데도 뭔가 작은 다름을 표방하고 그렇게 평론가들한테 들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의미 있는 연주인 것 같고요. 이분이 71년도에 돌아가시고 60년대는 63년까지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 다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분이 뭐 마약도 심하고
어떤 이렇게 변해가는 거에 맞추지 않고 그냥 자신의 트리오 음악만 이렇게 해 나가는데, 물론 훌륭한 연주들이 60년대 중반에도 있지만 It's All Right이라는 앨범이고요. 64년도에 나온 앨범이고 그 중에 고른 곡이 Portrait of Jenny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역시 따뜻하고 부드럽게 아주 서정적인 연주이어서 골랐지만 되게 묘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 48년도에 네킹 콜이 처음 연주한 곡이래요. 근데 이제 그 48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Portrait of Jenny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사운드 트랙을 살펴보니까 이 곡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인 Portrait of Jenny라는 곡을 사용해서 누군가 작곡을 했고, 그걸 네킹콜의 보컬과 피아노와 그의 트리오가 연주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탠다드화 된 모양이죠, 이 곡이. 근데 분위기가 묘해요. 그래서 또 한번 Portrait of Jenny가 어떤 영화인가 살펴봤더니 되게 약간 판타지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주인공이 젊은 아주 어린 소녀를 만났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소녀가 성장하고 뭔가 이런 묘한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 곡의 멜로디에 담겨 있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윈튼 켈리 트리오, 폴 챔버스, 지미 카가 함께하는 이 트리오의 연주로 되고 있고요. 이 앨범 자체는 되게 한 3, 4분대에 아주 되게 평범한 피아노곡 연주로만 돼 있는데, 이 곡만큼은 뭔가 이 곡이 가지는 분위기가 아주 묘해서 한번 네 번째로 소개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기타리스트 웨스 몽고메리와 함께한 Smoking at the Half Note라는 앨범이고요. 1965년도 뉴욕의 클럽 하프노트에서 웨스 몽고메리와 윈튼 켈리 트리오, 이때 트리오도 역시 폴 챔버스와 지미 카비 베이스와 드럼을 맡고 있고요. 고른 곡은 If You Could See Me Now라는 곡인데요. 이게 이제 이 곡이 테드 데머런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사라 본을 위해서 작곡한 곡인 아주 유명한 발라드고, 빌 에반스도 여러 번 연주를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이 앨범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저는 옛날에 그 음질도 별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명한가 했더니, 기타리스트 팬 메서니가 가장 위대한 기타 앨범이라고 웨스 몽고메리 연주 중에. 예, 그러니까 웨스 몽고메리에게 영향을 받은 후배 팬 메서니가 웨스 몽고메리 앨범 중에 혹은 기타 앨범 중에 가장 훌륭한 앨범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웨스 몽고메리의 기타로 아주 유명한 앨범인데, 앨범의 이름 보면 윈튼 켈리 트리오가 먼저고 웨스 몽고메리가 이렇게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윈튼 켈리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제가 고른 곡 If You Could See Me Now는 윈튼 켈리 피아노가 초반과 종반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에가 웨스 몽고메리의 기타인데, 참 웨스 몽고메리 기타 들으면 너무 깔끔하고 훌륭해요. 근데 그 앞뒤를 감싸는 이 윈튼 켈리의 이 멜로디를 듣고 있으면은, 아, 이분 참 기타리스트와 잘 어울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캐니버렐의 연주, 피아노라는 앨범에서 그 Don't Explain의 캐니버렐,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들과 이렇게 합이 잘 맞는 그런 연주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다시 듣게 됐는데, 빌 에반스 곡을 연결해서 들으니까 빌 에반스는 완전히 길이길이 기억되는 레전드로 남았지만, 윈튼 켈리는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다시피 약간 저평가된, 그렇지만 저에게는 빌 에반스의 If You Could See Me Now도 좋지만 웨스 몽고메리의 기타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이분의 이 멜로디를 만드는 능력이 너무너무나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윈튼 켈리 트리오가 가장 위대하게 존재했었던 그 존재감이 돋보인 건 웨스 몽고메리와 함께 있었을 때하고. 아주 명반이에요. 그냥 클럽도 정말 그 빌리지 뱅가드 이상, 파이브 스포트 아주 손꼽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버금가는 재즈 클럽이거든요. 근데 이 앨범은 재즈 잘 모르는 저도 듣고 손꼽을 정도로 정말 명반이에요, 명반. 네. 예. 그리고 이 If You Could See Me Now에서의 기타 솔로를 또 팬 메스니가 아까 그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타 솔로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기타 팬이든 피아노 팬이든 웨스 몽고메리 팬이든 윈튼 켈리의 팬이든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르는 분이든 들으면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연주라는 생각입니다. 김 감독 표현을 갖다가 쉽게 제가 얘기하면은 재즈 피아니스트 중에서 가장 팝적인 사운드예요. 저는 팝적이라는 게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거든요. 네. 많은 청중을 끌어안는 정말 아름다운 피아노 네. 연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